안녕하세요. 봄길 부부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 시리즈 3화 착한 아이 증후군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너 참 착해. 착한 아이구나. 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한 행동이 착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인정을 받게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또 착한 아이라는 말의 상대편엔 그 말을 듣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억누른 채 상대가 요구하는 행동과 말을 했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착한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길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과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봄길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착해야만 해! 라는 당위성의 함정에 빠진 길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어릴 적엔 제 놀이터는 과수원이었습니다. 아침에 누나들이 학교에 가면 부모님이 나가시기 전 저 보라고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틀어주셨어요. 테이프를 다 보면 과수원에 나가서 나무와 놀았어요. 그냥 혼자 돌아다니며 시간을 버티다가 무섭고 외로울 때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저는 어린이집 같은 곳을 따로 다니지 않아서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아있는 기억은 어머니에게 칭찬받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렴풋한 기억이에요.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오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착하다, 잘했다 하며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내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삶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 착한 모습만 보여야 하는 나로서 오랫동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싸워도 숨기고 왕따를 당해서도 숨겼죠. 저의 가족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는 없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몰랐고요. 그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봄을 만나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했을 때 인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서로 제주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었으니 가난한 커플은 제주시 이곳저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걸으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 뜨는 것을 보는 것이 참 당연한 일이었어요. 즐거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는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뭐든 좋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 준비를 시작했을 때 저의 착해야만 해의 신념이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서 괜찮다. 괜찮아?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괜찮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말. 괜찮아. 내 감정을 숨기는 괜찮아. 저는 봄에게 무표정으로 괜찮아를 종류별로 썼더라고요. 무엇이 괜찮은지 빠진 괜찮아는
봄에게 결혼에 관심이 없거나 자기를 무시하는 느낌을 주었다는 걸 이때 알았어요. 생각해보니 이제까지 사귀었던 사람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걸 이때야 알았네요. 그런데 저는 봄을 놓칠 수 없었기에 뭔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괜찮은데 무엇이 괜찮은지 말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는 겁니다. NLP를 배우며 제 표현에 빠진 것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의향을 묻고 함께 삶을 꾸리고 싶었던 봄에게 저는 착한 남편이 아니라 길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상대의 의견과 감정에 맞추었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에 빠지게 되었어요. 오히려 어떤 말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두통이 오더라고요. 저는 봄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난 무엇이 괜찮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봤던 사람도 없었어. 그냥 상대에 맞춰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게 나도 뭔지 몰라. 봄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신의 입으로 들으니 속이 시원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NLP를 배우며 알게 된 저에 대한 첫 배움이었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구나. 제 나이 38에 알게 된 이 사실이 기쁘기도 했지만 어린 길이 참 불쌍하기도 했어요. 봄에게 저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며 뭉툭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마음이 아리기도 했어요. 솔직하지 못했던 나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였습니다. 이 궁금증을 가진 채로 계속 나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던 계기도 이 배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봄은 글을 쓰고 싶어 했고 저는 사람들의 특징을 캐리커처로 그리는 것을 즐겼어요. 그래서 봄이 쓴 글에 그림을 그려놓고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을 시작한 첫 경험이에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피드백에 제 그림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제가 저의 것을 하는 것에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방해했던 것은 저의 생각이었어요. 과거에 저는 저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의사소통 시리즈에서 다룰 예정이니 다음 기회에 알려드릴게요. 길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당위성의 함정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1. 해야만 해를 찾기.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의 해야만 해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마음에 부담을 주는 신념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2. 질문하기. 언제나 질문은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꼭 해야만 하는가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안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등 내가 해야만 하는 것에 질문을 해보는 것이에요. 3. 피드백.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 전에 가졌던 생각과 다른 점을 발견하셨다면 발견했을 때의 느낌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거예요. 참고, 만약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전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확인을 위한 한 가지 작업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이전 영상에 남편에게 준 담배 2가치 2화에 나왔던 가치 찾기 질문이에요.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가치 찾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해야만 해 라는 신념이 우리의 마음에 생긴다면 우리의 언어도 행동도 그만큼 제한을 두게 됩니다. 제한을 두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목표도 제한을 두게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제한을 두고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세계는 더욱 좁아질 거예요. 이번 주는 해야만 해가 아닌 하고 싶어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NLP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들의 다른 컨텐츠들을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봄길 부부의 영상을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주 NLP 코칭센터 뿌리 깊은 나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봄길 부부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